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의 하루 일과 자체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냥 나이가 젊다, 원외 30대 당대표가 탄생했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신선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행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정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준석이라는 인물, 이준석이라는 이 젊은 정치인의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책 2권을 읽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쓴 책인데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 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이준석 대표, 내가 생각하는 정치, 내가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생각, 또 내가 생각하는 복지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동시에 이 어린 놈이 정치를 이라는 이 책에 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종합해서 오늘 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한번 이준석 대표가 가장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이 단체는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제가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는 젊은 세대가 정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 세대, 그리고 민주화 세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어젠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새로운 어젠다의 핵심은 공정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보가 환경, 노동, 인권이라는 3대 키워드를 내세워서 집권했던 것처럼 보수도 안보, 경제,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어떤 이슈적인 사안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페미니즘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여성들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보다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진정한 여성 해방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논쟁의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동안의 논란들이 있었죠. 본받고 싶은 인물은 역사의 인물 정도전 얘기를 하고요. 생존한 인물 중에 가장 자신이 정신적 스승으로 삼고 있는 인물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꼽았습니다. 갖고 싶은 별명 한국의 오바마, 어렸을 적 꿈은 지하철 4호선 기관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특이한 습관 같은 거, 이런 게 무엇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눈 뜨고 잔다라고 합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때 눈을 뜨고 잔다라고 하네요. 이준석 대표는 영웅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면서 산업화 민주화도 태동기를 지나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부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 시대 정신은 이준석 대표는 실력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실용성, 효용성, 공정성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합리주의다, 그것을 자신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진짜 보수가 아니다 라면서, 반공을 내세운 보수도 보수가 아니다 라면서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를 자신이 시작을 하면서 제대로 된 보수, 합리적 보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토론을 잘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은 어쨌든 이 선배들이 여러 가지 이런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받아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에 워낙 종편 등 많은 이 TV 토론 방송, 시사 프로에 출연해서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정한 경쟁 책에 보니까 좀 다른 측면, 그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서울과학고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과학고 선후배들끼리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 토론 사이트, 정치 토론장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토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자신은 현실 정치에 들어오기 전까지 거기에서 10년 넘게 토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서 들어오기 전에 이미 10년 동안 이 사이트에서 이 과학고 선후배들과 굉장히 많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방송 제가 출연했던 거 프로그램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버드에 다닐 때도 토론에서 지지 않는 법 이런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에서 이기는 법이 아니고 토론에서 지지 않는 법 이런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학고 선후배들 여기 사이트에서 10년 넘게 토론했죠. 하버드에 또 토론에서 지지 않는 법 이렇게 배웠죠. 돌아오고 나서 또 정치권에 입문하고 나서는 수많은 인터뷰, 수많은 토론 나가서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주제건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해도 상당히 좀 토론에서 이렇게 지지 않는 토론 실력을 갖게 된 것이죠. 이준석 대표는 한국 정치의 이 율사 출신들, 법조인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정치는 율사들의 카르텔이 정치 발전을 막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정치판은 다양성을 상실한 집단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중국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중국의 장쩌민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뭐 후진타오라든지 전부 공학 쪽에 그걸 전공한 그런 경험이 있는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급성장 마크에는 이런 실용성을 중시하는 공학도들이 리더를 맡고 있는 것도 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공학도라는 것을 은근히 내세우는 것이죠. 이 책이 2019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당 대표로서의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이 부분이 꼭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개략적인 이 사람이 이 젊은 정치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실력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매력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아이돌이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춤만 잘 춰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외모가 뛰어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 어떤 히트하는 아이돌이 태어나는 것처럼 정치라는 것도 그런 종합예술이다. 그것을 하나의 매력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력도가 무엇이다라고 딱 하나로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런 매력도라는 부분으로 실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정치인들이 매력을 발산한 장은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굉장히 장이 넓어졌다라는 거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하면서 젊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매력도를 발산할 장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경험과 경륜을 포괄하는 말이 실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험과 경륜을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경험과 경륜이 아니고 어떤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탄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치인으로서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이 세운 원칙이나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표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 표를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칙을 지키다 보면 표는 따라온다.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고 그런 흐름은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택시 기사를 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택시기사를 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택시기사님들에게 우호적인 어떤 정책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택시기사님들에게 불리한 듯한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원칙에 그게 맞다면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과 지지자를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원 대상 정치 교육을 하고 정예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찰관이 뛰어나야 도둑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로 국회의원이 뛰어나야 공무원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일정한 소양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격시험을 보겠다 이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당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이미 일고 있고 좀 논란이 크게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기본소득에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성을 따로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좀 위험하다. 하더라도 좀 일몰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교육 필요 없다. 통일교육은 북한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우리가 그 북한을 접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전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서독이 동독과 물리적인 충돌 없이 동독을 서독은 접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북관 또 여성들 이른바 페미니즘, 할당제 등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그럴 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개방 경제론을 주장을 하는데요. 시장을 확장해 국제적인 분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내 시장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 글로벌 시장과의 개방,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정부가 할 일은 산업에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우리나라는 법 위에 관료가 있다 라고 하면서 관료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학이다. 논리학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논리라는 것은 뭐 어떤 정합적인 딱딱딱 맞는 그런 논리만이 아니고 좀 이 비이성적인 논리,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창의성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실력 있는 소수, 능력 있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트주의라고 나를 비판해도 뭐 그거 감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등 모두 다 세상을 바꾼 엘리트들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자신이 공부하면서 배운 그런 가치,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자유다. 자유.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정글이고 정글에는 나름의 법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 이외의 격차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도 중국의 정치학교인 당교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유럽 정당 중에서는 그렇게 의무 정당 교육을 한 데가 있고 이제 한국도 그럴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보수 정치인이 토플레스 정치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한국의 보수가 살려면 지금 보수의 인재풀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어떤 이제 이 정당의 당원 교육 의무화 등등의 이런 배경 그리고 자격 시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바쿠에는 조금 더 전체적인 이 보수의 인재풀을 넓혀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준석 대표가 쓴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